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칠 줄 모르고 이 사정과 개혁의 칼을 무섭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장들 그리고 정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공기업의 사장들을 가차없이 목을 쳐내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NGO들에는 완전히 그 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미국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US Africa Development Foundation, 그러니까 미국 아프리카 개발 재단의 이사장을 그냥 목을 쳐버리고 이 자리에 미 국무부 직원을 발령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잘린 아프리카 개발 재단 이사장이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를 했는데 이 연방 판사가 리차드 리온이라는 연방 판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Judge lets Trump take over U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연방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 재단을 트럼프가 장악하도록 허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미국 카톨릭 주교 회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카톨릭 주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인데 이게 이름을 이렇게 걸어놓고 미국 정부에서 1년 내 수억 달러를 매년 받아오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럼 이 단체는 뭐 하는 단체냐면은 미국의 그 아마도 좌파 민주당 정권,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뭐 남미, 아시아의 제3국가에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좌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무슨 종교단체라든가 카톨릭 아니면 학교 또는 그 이외에 무슨 비영리 단체 같은 데랑 연계를 시켜서 비자를 줘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영주권 주고 또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도와줘서 돈도 주고 정착시켜주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화당주에다가 얘네들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의 표밭을 형성하는 이러한 일을 해온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은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카톨릭 재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기 집단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엉망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지난 12개월 동안 222.9 밀리언 달러니까 2억 2,29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받아다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난민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쓴 돈이 반 정도 됩니다. 1억 525만 불을 쓴 거예요. 그리고 Refugee Entrance Assistance, 미국에 입국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61 밀리언, 6,127만 불을 썼죠. 그 다음에 어른 없이 애들만 데리고 들어오는 데 쓴 돈이 28.34 밀리언이니까 2,834만 불을 여기다 썼어요. 이게 사실 트래피킹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쉬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런 데다 돈을 쓴 거고 그 밑에 60 million has been given just in 2025라고 돼 있죠. 자, 올해만 6천만 불을 썼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완전히 이것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불과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바이든 정권이 이걸 마지막으로 6천만 불을 이쪽에다 그냥 밀어내서 줘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데리고 들어오라고 제3세계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잘리니까 이 카톨릭 주교회의라는 이 사이비 단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소송을 했어요. 연방법원에다가. 그런데 연방법원도 역시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미국 정부하고의 컨트랙이 있었던 건데 이것은 연방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클레임스 코트라고 페더럴 클레임스 코트라는 데가 있어요. 장사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디스퓨트이 일어나면 논쟁이 일으면 우리가 일반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스몰 클레임스 코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청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여기 연방 판사가 소송을 하니까 이걸 기각하면서 이것은 재판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내에 있는 클레임스 코트에 가라는 거예요. 페더럴 클레임스 코트. 가면은 무조건 지겠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 기관도.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침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청소를 쫙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전 영상에 마이클 심 TV 영상 번호 383번, 그러니까 MS383회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그 흑인들이 자신들의 흑인 인권 운동의 성지처럼 여기고 있는 BLM 광장을 완전히 그 폐쇄하고 뜯어내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번호 383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기에 이제 BLM이라고 이렇게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크게 노란 걸로 페인트를 도로에다 칠해 놓은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무슨 아트워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그냥 아스팔트를 덮어도 되는데,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하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질 않고 이 굴착기 같은 거 하고 망치 같은 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그 표면을 완전히 깨서 이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서 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흔적같이 밑에서도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개발재단이라는 것은 AID처럼 미국 정부의 그 기관이에요. 1980년대 미국 그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아프리카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AID와 비슷한 그런 기관인데 아프리카만 돕는 그런 미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폐쇄 수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쇄하지 않으면은 이름만 내비려두고 아주 조그만한 그런 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사장이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 이상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 이번에 목을 쳐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이렇게 BLM 광장을 뜯어내고 없애버린다든가, 아프리카 개발처 같은 데를 그냥 그냥 목을 쳐내고 지금 또 사정을 하면서 들어간다든가, 또 이런 무슨 캐톨릭 이라고 사이비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톨릭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러한데도 그냥 그 돈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았을 그 일기 때라든가, 좀 어수룩하고 미국 정부에 운영하는 걸 잘 몰랐을 때, 아니면 이제 바이든 정권 같은 이 좌파 민주당 정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질 않죠. 좌파 정권은 오히려 이런 데 돈을 대겠죠. 만약에 트럼프 일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은 완전히 무슨 그 민주당이 그 흑인들 부추겨 가지고 벌떼처럼 미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뭐 한국의 5.18 건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제끼는데 조용하죠. 예. 왜 그러느냐? 모든 게 합법적이고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들이 지난 4년 동안 제야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와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을 알기 때문에 갖다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고개를 쳐들면은 그냥 칼로 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좌파들이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 자, 물론 이 잘려나간 아프리카 개발재단의 이사장이 이제 연방법원에 그 소송을 낸 거를 연방 판사가 그 소송을 기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강력하고 확대되는 행정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그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현재 미국 그 법무부의
부차관보입니다. 캠블리라는 부차관보인데 이 부차관보의 변호인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다수의 표를 얻고 개혁과 사정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만약에 손을 댈 수 없다면 그렇게 썩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비록 어떤 정부의 공기관이 있고 그 공기관 내에 뭐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은 내부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라는 그러한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그 장을 임명하고 또는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 법무부의 부차관보가 연방법원에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떤 내부의 규정이나 법률이나 뭐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게 있는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단 부딪히고 봐, 일단 잘라놓고 봐,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 애들이 썩은 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런 규정이 있고 법률상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법률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그런 법률이 있어? 그냥 뭐가지 치고 봐. 일단 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봐. 소송이 들어오겠지? 그럼 소송 들어오면 그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반대예요. 일단 그게 위법인데요 라고 얘기해도 목을 치고 봐 일단. 그러면 위법했으면 자기네들이 소송을 하겠지. 소송을 하면 내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변론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왜냐? 이게 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그렇게밖에 이걸 딜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방법은. 제가 요전 영상 MS 382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이든 정권이 작년에 백악관 내에 특검실을 설치를 하고 나간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미국 정부의 중간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부정할 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 특검실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고 하면은 이 백악관 특검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할 수 있고 성역 없이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백악관 특검실을 설치해 놓고 바이든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모가지 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82회에서. 그때도 백악관의 보좌관들이 이건 못 자릅니다. 특검은 본인이 범법을 저질렀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임기가 5년이니까 그 내에는 못 자릅니다 한 거를 그냥 목을 쳐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런 게 있어, 자르고 봐. 자르고 보니까 특검이 소송을 했죠. 소송했는데 지방법원에서 특검이 이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지금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잘린 거는 그냥 고등법원이 확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고등법원도 워싱턴 DC 어필스 코트에서 여기 좌파들이 득실거리는 데인데, 여기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연방 고등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심의해 볼 만하다라고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 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규정, 이 좌파 쓰레기 민주당 바이든 쓰레기 정권이 만들어 놓고 나간 이러한 것들, 또 여태까지 민주당 정권이 행정부의 돈을 이용해서 구축해 놓고 나간 이 모든 시스템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승 정도가 아니라 250년 미국 역사상 보지 못했던 영광, 황금의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국과의 교육과도 지금 문제가 많고 테리프 전쟁, 관세 전쟁이 엄청나죠. 제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